안녕하십니까. 포티넷에서 OT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문규 전무입니다. 이번 슈나이더 일렉트릭 컨퍼런스에 오게 돼서 발표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신 슈나이더 일렉트릭 관계자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간략히 용어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T는 IT에 대응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정보기술 대비해서 이제 정보 운영 기술이라고 하고요.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가드너에서 정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뭐 ICS라든지 스카다 같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스마트 X, 스마트 에브리띵 이 부분까지 같이 해서 OT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든에서 얘기한 OT 보안은 사람, 자산, 정보를 보호하고 물리적 장치, 프로세스, 이벤트를 모니터링, 제어하고 엔터프라이즈 OT 시스템에 대해서 상태 변경을 시작하는 데 사용하는 관행, 그리고 기술을 통칭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 목차는 스마트 X, OT 보안 위협 동향으로 시작해서 OT 보안에 대한 기본 요건,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포티넷 협업, 그리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가치 제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OT 구축 사례 간략히 좀 언급드리고 포티넷 데모 상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X OT 보안 위협 동향입니다. 포티가드 연구소에서 발행한 2022년도 상반기에 대한 글로벌 위협 현황 보고서에서 세 가지 출신 동향을 발표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랜섬웨어 증폭, 두 번째는 OT 제조사에서 OT 취약성이 있다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을 통해서 유명해진 와이퍼 머리의 확산,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이제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 가장 위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랜섬웨어를 첫 번째로 이제 꼽고 있습니다. 다른 뭐 머레어가 동작해도 또는 악성 코드가 동작해도 공장 돌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머레어가 들어가는 순간 공장이 마비되고 윈도우즈 기반이든 시스템들이 완전히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년 사이에 랜섬웨어 변종이 거의 2배 이상 증가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OT 취약점 부분에서는 OT 시스템이 폐쇄망에서 오픈 시스템 또는 커넥티드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더 취약해지고 포티가드 연구소는 OT 제조사가 가장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분쟁에서 와이퍼 모델을 확산시키면서 시스템을 파괴하는 형태로 갔었습니다. 이게 이제 와이퍼의 글로벌 확산은 사이버 범죄가 국경이 없이 퍼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OT 장치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이 널리 퍼져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밑에 보는 우측 부분이 이제 오르가니제이션을 프리밸런스 이 부분이 있고요. 조직별로 분포도이고 이쪽이 토탈 볼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빈도수에서 보면은 HIC, K 비전이라든지 윈드리버, 삼성, 하웨이, 라겔, 뭐 슈나이더든 지멘스든 여러 벤더사들이 상당히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여기서 보면은 TSMC 반도체 회사죠. 워너클라이 변동으로 인해서 이틀간 공장이 멈췄던 케이스가 있고요. 뭐 노스카 하이드로라든지 ASCO, 에스코 등 랜섬웨어로 이제 공장이 멈추는 일들이 있었고요. 지난해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해킹 랜섬웨어 공격으로 비트코인 50억 원 가량을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몇 가지 이제 관련된 사례를 좀 보시면요. 송유관 업체, 미국에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50억 지급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도요타 대신에 협력사를 공격하면서 도요타 일본 공장을 멈추게 하는 형상이 있었습니다. 직접 공격은 아닌데 협력사에 공격이 당하면서 혹시나 들어올지 몰라서 이제 멈췄던 사례이고요. 그리고 FBI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랜섬웨어로 1,700억 원 가량을 지급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실제로 랜섬웨어에 날개를 달아주는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부분이 랜섬웨어하고 비트코인 이 두 가지가 위협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티넷에서 2021년에 대한 운영 기술 사이버 보안 현황 보고서이고요. 이 내용 보면은 크게 이제 모레어가 57%,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은 게 이제 내부자 공격입니다. 인사이드 트렛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부자 위협이 굉장히 큰 요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모레어나 랜섬웨어는 뭐 비교적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자의 악의적인 공격이 급격히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에서도 오슬람 임플란트라든지 우리은행 쪽도 금전적인 문제가 생긴 건 또 내부자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비트코인 그 비실명으로 돈을 보낼 수 있는 수단이 있고, 그리고 악성 코드 같이 돈을 주게 만드는 게 있고요. 그것을 이제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내부자 수행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OT 기본 요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티넷은 2022년도 IT OT 시큐리티 플랫폼 내비게이터에서 시스코와 함께 탑 리더로 이제 선정된 사이버 보안에서는 글로벌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티넷은 OT 보안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OT 조직을 위한 광범위한 OT 보안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같은 이제 문서에서 웨스트랜드 어드바이저에서 만들었던 내비게이터 자료에 이렇게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카테고리와 솔루션 부분들이 있는데요. 포티넷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많은 부분을 커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IEC 6243 기반의 이제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아키텍처이고요. 실제로 이제 인핸스드 퍼듀 모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0부터 2까지, 그리고 레벨 3의 매니팩처링 존, 그리고 4, 5 엔터프라이즈 존이 있습니다. 이것을 NIST나 좀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산스 인스티튜트에서 좀 쉽게 설명한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OT 보안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될 자료이고요. 실제 자료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가능하겠고요. 이거 보면은 제로부터 레벨 0, 1, 2, 그리고 이제 레벨 3 매니팩처링 존, 그리고 3.5라고 하는 DMZ 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존에서 3, 4, 5,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되고 5.5라고 하는 엔터프라이즈 DMZ 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고요. 여기서 보면은 하단이 이제 OT 부분이 되겠고요. 3.5 영역까지. 상단은 이제 IT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DMZ 영역을 상단과 하단 방화벽으로 분리해서 구축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 주체도 상단은 IT에서, 하단은 OT 부서에서 관리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외부에서 메인테넌스 서비스를 위해서 이제 내부 암환으로 들어오는 경로가 보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부 인터넷을 통해서 내부 방화벽 차세 방화벽 통해서 VPN에 접속하고요. VPN에서 리모트 서버 접속하고요. 리모트 서버에서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은 화면을 띄웁니다. 화면을 띄워서 거기서 이제 HMI든 스카다 마스터든 필요한 장비를 조작하는 원격 접속입니다. 그래서 이 원격 접속 요건이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차세 방어벽, VPN, 리모트 어셋 서버 이 세 가지 요건이 있을 거고요. 포티넷에서 제공한 솔루션은 뭐 오른쪽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사용자 정책 기반의 차세 방어벽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IP 주소에 기반으로 정책이 아니라 유저 아이디 또는 디바이스 아이디로 기반을 해서 접속을 허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세 방어이나 유저 아이디 기반의 정책이 필요하겠고요.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미러링 모드의 IDS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IT망에도 IDS가 설치되어 있고요. OT망에도 IDS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이 IDS에 대한 일부 요건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노점이나 클로디티 같은 그런 가시성 밴드도 왔을 겁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네트워크 기반의 IDS로 포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통합 로깅 및 수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통합 로깅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IT망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모든 장비에서 로깅을 수집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OT용 또는 IT용 각각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의 포티넷의 주력 제품이 이제 포티게이트 산업용 UTM, 여기서는 이제 산업용 UTM이라고 표시했는데요. 산업용 UTM은 방화벽이나 VPN 이런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요. IDS, IPS, 안티바이러스, 머리어 랜섬웨어에 대한 탐지, 방어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모드버스라든지 DMP라든지 뭐 OPC UA라든지 커맨드, 파라메터까지 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로토콜 탐지 부분에서는 IDS, IPS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컨트롤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에 대한 취약점 그리고 프로토콜 커맨드 레벨까지 또는 파라메터 레벨까지 로깅 그리고 차단 보호하는 그런 정책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뭐 한국의 이제 K 전력사 뭐 아시겠지만요. 거기서도 DMP3에 대해서 신재생 쪽에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거기서 이제 운영 시스템까지 프로토콜 기반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커맨드를 다 쓸 수 있어요. 뭐 이제 커맨드를 통해서 오퍼레이트 기능을 통해서 이제 다운시키는 한 도시를 다운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특정 커맨드만 허용하는 형태로 정책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포티넷 협업 부분에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본사 차원에서 포티넷 본사 차원에서 글로벌 파트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저희 제품을 저희 사이버 시큐리티 제품을 SI 형태로 고객사에 납품 공급하고 있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SI나 또는 이제 OT 전문 파트너를 통해서 협업 제안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데이터 센터, 빌딩, 그 다음에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팩토리, 그리고 정유사라든지 파워플랜트, 전력사 또는 신세대장까지 해서 이런 전력 플랜트까지 이렇게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사이버 요구사항은 데이터 센터하고 이쪽 정유사라든지 발전 쪽은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팩토리 쪽은 이제 점점 많아지는 형태이고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등등 포스코 등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 점점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포티넷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1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은 4빌리언 5조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직원 수는 10,000명 이상 되고 50개 이상의 제품들이 이제 시큐리티 패브릭이라는 용어로 해서 연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 퍼포먼스도 굉장히 양호한 매년 20에서 30% 성장하고 있는 건실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저희의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플랫폼이고요. SOC, NOC 관제부터 제로 트러스트, 구역 및 도관에 대한 보안, 위협 및 취약점 관리, 엔드포인트 보안, 로그드 제품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군에 대한 전문 솔루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보안 중심 네트워크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그리고 AI 기반 보안 관제가 또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슈나이더와 포티넷 간에 그 사이버 제한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예시를 들면요. 첫 번째는 이제 일반적인 전형적인 구성에서 3.5 영역, DMZ 영역에 대한 상하단, 방화벽 설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각 존별로 이제 조닝을 더 세분화하면서 산업용 UTM으로 보호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 이와 같은 경우에는 머리어든 뭐 랜섬웨어가 하나에도 걸리면은 다 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레벨 3분까지 머리어나 랜섬웨어 볼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티 스위치를 통해서도 가시성이라든지 부가적인 보안적인 강화가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SIS 안전계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이고요. 그 중동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사 쪽에서 나타났던 부분이죠. 그래서 프로세스망에서 SIS망으로 위협이 이제 침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UTM이나 포티 스위치도 이제 더 강화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에너지 파워에 대한 부분이고요. 각종 도관이나 경계망에서 UTM, 그리고 포티 스위치, 그 다음에 이제 통합 관리, 로깅 관리한 심 제한이 같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제 빌딩 매니지먼트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UTM 그리고 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고요. 포티 심을 통해서 통합 로깅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이제 OT 네트워크 보안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소 규모의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아키텍처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만 구성하고요. UTM을 상하에 이제 구성하는 형태로 하고, 매니팩처링 DMZ, 시큐리티 DMZ,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존, PLC, DCS, SIA 같이 존을 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이제 UTM과 스위치, AP를 통해서 구성을 가능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이제 구성 시 이제 특장점인데요. 가시성이 극대화됩니다. 이 장비는 여기 있는 유니버시 코어라는 포티게이트 장비에 들어가서 본 화면이고요. 피지컬 타폴로지를 통해서 시큐리티 패브릭에 있는 피지컬 타폴로지, 포티뷰를 통해서 다양한 구성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안드로이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걸 확인할 수 있고요. 원의 크기는 트래픽 양입니다. 그래서 트래픽 양까지 원격에 있는, 미국에 있든 어디에 있든 원격지 환경, 랜 엣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하단 부분, 랜 끝자락 부분을 저희 제품으로 가져가면은 이와 같이 가시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보다 세부적인 정보, 이름이라든지 어드레스, 개의, 윈도우즈 네임이라든지 세션 뭐 이런 정보들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에 대한 인지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력망에서 많이 쓰고 있는 DMPC가 이거 있죠? 이쪽에 있는데 DMPC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KDN DMPC도 이제 지원되고요. 모드버스 TCP라든지 뭐 IEC104라든지 뭐 여러 솔루션, 여러 프로토콜 지원하고 밸류 어드레스 같은 파라미터를 식별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세부적인 통제가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축 사례는 전 세계 저희 제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발전사든 원자력 발전소도 포함되어 있고 뭐 반도체든 많은 데서 쓰고 있고요. 국내에는 뭐 LG 계열이라든지 SK 계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등등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모 상판 소개해드리면요. 밖에 나가서 오른쪽에 저희 포티넷 부스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시성 보여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PLC는 뭐 안드로이드 계열로 되어 있고 HDMI는 XP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에 이제 CBC 고객 체험센터에 고객분들 초청하고 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물해 드리면은 랜섬웨어, 비트코인, 내부 자유형 이 세 가지가 돈을 벌게 하는 도구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개인정보를 탈취한다든지 망가뜨린다든지 그쪽에 포커싱했는데 지금은 돈 버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티방에 대한 네 가지 요건 얘기였고요. 이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문서는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가치 제한 여러 가지 형태로 하고 있고요. 구축은 뭐 비계는 안 했지만 많은 곳에서 제한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저희 부스 한번 오시고요. 혹시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해서 제안을 해보신 분 있을까요? 없었군요. 한번 그런 관심 있는 분 한번 저희 부스에 오시고요. 제 명함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